탈모약을 먹는다고 얇은 모발이 굵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 얇은 모발을 굵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특효약이 우리 단돈 한 달에 2만 원짜리 있다면 이제 모발을 쉽게 굵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저 어릴 때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사진 보면 그때도 좀 모발이 좀 가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안도 다 이제 탈모 유전력이 있는 집안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뭘 먹인 줄 아세요?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한 장이 6g의 이제 단백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도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제 사진, 이 전후 머리카락 사진 보이시죠? 실제로 저도 이런 루틴들을 꾸준히 지켜가지고 몇 년 이상 하니까 이렇게 머리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풍성. 아니 원장님, 네. 요즘 봄이잖아요. 그쵸. 근데 환절기가 돼가지고 네. 진짜로 제 주변에 원장님처럼 머리카락이 빠진 친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 이제 머리카락 안 빠지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 친구는 탈모 클리닉인가? 진료를 받아보니까 한 20에서 30회 가면 한 800, 1000만 원 내면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그래서 머리카락이 그대로라고 한숨만 쉬더라고요. 왜 비싼데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비싸기만 하다고 무조건 치료 효과가 좋은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비싼 거는 당연히 앰플이, 좋은 앰플이 들어가고 환자분에 대한 관리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는 무조건 의학적 근거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기본 전제 조건인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마냥 그냥 가격만 높여가지고는 사실 치료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두피 마사지, 뭐 치료 앰플, 어떤 거 살짝 유행만 타면 이름만 바뀌면서 계속 관리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또 더 가격을 부풀리고 약간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다 통하는 이유가 솔직히 말해 이게 공포 마케팅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진다? 이거는 곧 대머리가 될 거라, 이런 공포심을 탈모인들한테 지속적으로 심어주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당장 머리 빠져서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불안감과 초조하고 걱정해야 하는 이 탈모인들의 심리를 자극한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건 제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봐요. 거의 1년에 이제 10,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 10명 중에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발이 원래 타고나기를 가늘게 태어난 분들인데 이 가는 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무슨 뭐 에스테틱이나 샵 같은 데서 몇 천만 원을 쓰고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막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뭐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때문에 이걸 뭔가 개선하고자 정말 뭐 몇 천만 원 쓴 사람들도 진짜 적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 병원은 약간 탈모계 대법원 같은 느낌이라서 이미 탈모약을 먹고 이미 탈모를 진단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진단을 받고 판결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들 와요. 그리고 간혹 저 좋아졌어요, 약간 이런 경우들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실상 좋아진 정도가 그냥 측정 오차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남이 봐도, 내가 봐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냥 느낌상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는 이제 좋아졌다라고 하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 나온 김에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 그 중에서 얇아서 고민하는 사람들, 집에서 단돈 2만 원으로 모발을 굵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 비법을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를 일으키는 5가지 원인을 알려드릴 텐데 그냥 막 또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너무 어렵고 또 이제 생소하잖아요. 저는 이제 10대 때 디아블로2에 아주 화장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헬카우 잡으면서 막 아주 추억이 새록새록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 3040 다 제 또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디아블로를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사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헬카우 잡는 거는 소홀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좀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게 저래서 정말 안 좋았던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좀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때 5가지 보스 몹을 예시로 들어가면서 우리 탈모를 일으키는 주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유전을 빼고 이 탈모를 얘기할 수는 없겠죠. 보면 안다리엘이 독구름으로 막 공격을 하잖아요. 이게 탈모 쪽으로 보면 이 독구름이 약간 DHT라고 생각하시면 이 모낭을 끊임없이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서히 우리 체력을 자꾸 갉아먹는 것처럼 모낭들도 자꾸 갉아먹다 보니까 모발들이 자꾸 가늘어져가지고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화예요. 액트2 보스의 듀리엘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보면 약간 보스가 막 냉기 공격을 해가지고 디버프를 걸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노화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모낭의 성장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건강한 정도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영양 불균형과 극단적인 다이어트.
액트3의 메피스토 아시죠? 그 메피스토가 이제 생명력 흡수로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이 머리로 치면 뭐겠어요? 이 머리로 가는 영양소를 쭉 빨아당기면 모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량 탈락하겠죠. 그래서 저 실제로 제 옛날에 바디 프로필 찍으면서 완전 몸짱 한번 쫙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머리털이 너무 부실해져가지고 야, 이게 몸은 얻었지만 머리는 잃었구나 싶어서 진짜 다음날 바로 이제 먹고 다시 체중을 회복했던 안타깝던 기억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급성 스트레스죠. 이게 액트4의 바로 그 디아블로랑 똑같아요. 디아블로가 공포의 화염파로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 몸으로 치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뭔가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이 막 분비가 되면서 이게 모낭을 악화시키고 탈모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마치 이제 디아블로가 뿌리는 화염파랑 같은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쁜 습관과 외인성 손상이에요. 이 액트5의 바알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바알이 5마리의 부하를 소환해요. 근데 이게 탈모로 치면 이거랑 비슷해요. 발모벽, 타이트번, 젖은 빗질, 염색, 고열 드라이, 이 5가지를 계속 머리에 가하니까 머리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제발 이 영상 또 보셨다고 또 진료실 오셔가지고 원장님 저 액트1인가요?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유전에 의한 호르몬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뭐 이거를 완전히 완치시켜가지고 아예 근본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현재는 약을 복용해 가면서 뭔가 좀 억누르고 그 다음에 지연시키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노화나 영양, 이제 스트레스 이런 영역들은 생활 교정으로 부분 회복이 가능해요. 그리고 외인성 손상은 습관을 바꾸면 완전히 차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이제 5가지 주범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어찌됐건 간에 얇아진 모발들을 어떻게 하면 굵어질 수 있는지 이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거의 핵심은 바로 미녹시딜입니다. 딜이라고 하면 또 게임이랑 연결하는 건가요? 원래 이름 자체가 미녹시딜이에요. 이게 미녹시딜이에요. 그러니까 제품명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로게인 폼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커클랜드 미녹시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성분이 5% 미녹시딜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제품들이에요. 뭐 이름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성분명이 미녹시딜이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원리는 원래 이 미녹시딜이라는 게 원래 혈압약으로 먹는 경구약이었어요. 이 약을 먹으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게 혈관을 확장하는 역할을 통해서 모발로 가는 영양분을 이제 막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도포제로 그냥 하루에 2번 바르면 이제 머리 쪽에만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 있다 보니 현재는 요런 그냥 바르는 유형의 제형들로 제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탈모약이라는 게 원래는 탈모 치료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썼다가 갑자기 발모에 도움이 돼가지고 탈모 치료제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이 미녹시딜이라는 거는 도포 제형은 FDA에서 실제 탈모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승인이 나 있는 아주 공식적으로 인증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기전 중에 하나가 사실 휴지기에서 모낭들이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휴지기에 속해 있는 모낭을 성장기로 전환시키는 걸 빠르게 해가지고 모발 성장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모발들이 좀 굵어지는 이런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형별로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제가 각 제품들의 이제 좀 장단점을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말만 들으세요. 어차피 저는 둘 다 써봤으니까.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걸 거예요. 액상 제품인데 저는 커클랜드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썼었어요. 뭐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뭐 마이녹실 제품도 써봤고 여러 가지 액상 제품을 다 써봤지만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 커클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얘를 거의 한 8, 9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장점으로 치면 저렴해요. 단점은 직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구매 방법이 좀 번거로워요. 근데 혹시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신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우리 탈모인들 같이 공유해야죠. 그리고 이런 액상 제품들은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화장품 성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 액상이라는 제형을 만들 때 들어가는 구형제 같은 건데 사실 뭐 그렇게 나쁜 성분은 아니에요. 근데 유독 이 화물이 들어가면 두피가 자극을 받고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 야기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액상 제품을 바르고 뭔가 두피가 따갑다 아니면 뭔가 발적이 심하다 가렵다 모낭염이 생긴다 이런 분들일 경우에는 이 제품을 쓰시지 않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걸 바르기만 하면 자꾸 두피가 따갑고 모낭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프로 탈모인이기 때문에 꾸역꾸역 참았어요. 근데 이제 9년 정도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게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빼고 만들어진 게 이 로게인 폼이라는 제품입니다. 거의 오리지널격 되는 제품이고 얘 같은 경우는 두피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가장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계속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쓰고 있지만 전혀 뭐
뭐 두피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편이에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탈모인들이 사실 약을 하나 시작하거나 뭐 살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돈이에요. 돈. 금전적인 거. 왜 그러냐면 이게 탈모 치료 한두 달 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감기약처럼 뭐 3일 먹고 끝날 거 아니고 거의 뭐 10년, 20년, 몇십 년 단위로 해야 되는 탈모 치료인데 고정 비용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부담감으로 그게 다가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탈모약이 뭐 얼마나 비싸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액상보다 이 로게인 폼이 한 두세 배 정도 비싸요. 그리고 또 귀찮아요. 이게 액상은 그냥 떨구고 그냥 이렇게 막 문지르면 되는데 우리 로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로션 이렇게 한 부위씩 바르지 않고 그냥 딱 이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폼은 제형 자체가 그렇게 바르기가 어렵고 부위마다 직접 다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번거로운 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액상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이드를 이용할 건데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스포이드가 1ml씩 하루 2번 우리가 탈모가 의심되는 범위에 이제 발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로게인 폼 제품은 이 뚜껑에다가 짜서 쓰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반 뚜껑을 기준으로 하루 2번 바르게 되고요. 손으로 덜어서 발라야지 면봉이나 이런 걸로 바르시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면봉으로 바르서 그게 잘 묻지 않아요? 근데 면봉이 솜이잖아요. 엄청 많이 흡수해가지고 그건 액상도 마찬가지예요. 뭘로 하든 면봉으로 바르거나 붓으로 바르는 건 절대 안 돼요. 붓으로 이렇게 펴바르기도 쉽고 손에 묻지도 않고 이러니까 면봉 붓을 활용해서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면봉이나 붓이 대부분을 다 먹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뭔가 찝찝해도 내 손으로 바르고 손을 씻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바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간혹 이제 뭐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와서 물어봐요. 뭐 로게인 폼 해봤다, 뭐 미녹시딜 해봤다 하면 일주일 정도 해보고 발적 심하고 뭐 가렵고 귀찮아서 그만뒀다 아니면은 진짜 오래 써봤다고 해도 한 3개월? 그리고 또 바르다 말다를 반복해서 간헐적으로 쓰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주에 뭐 한두 번 정도 생각날 때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쓰면 진짜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 쓴다는 가정을 했을 때 1년 이상 써야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이상 쓰려면 이게 계속 보여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야근을 하다 보면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그때는 이제 가방에 꺼내서 발라야 되고 아니면 퇴근 후에 뭔가 회식을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그냥 바르고 이제 회식 자리를 가야지 술 먹고 집에 가면 안 바르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이게 3개가 한 세트로 나오거든요. 3개짜리 사가지고 집에 하나, 직장에 하나, 가방에 하나 이렇게 두고 바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말만 들어보면 미녹시딜 거의 깡패 같은데 얘는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바로 쉐딩이라는 건데 환자분들이 이걸 그렇게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의학적 용어로 치면 휴지기 탈모예요. 머리에 바르잖아요. 모낭 근처에 뭔가 주위 환경이 변하게 되면 모낭들이 너무 예민한 애들이어가지고 뭔가 조금만 변하게 되면 바로 성장기에서 휴지기로 돌입을 해버려요. 그럼 휴지기로 되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바르고 나서 한 2주에서 8주 요 사이로까지 이 쉐딩이 지속될 수 있어요. 간혹 오해하시는 게 쉐딩이 생기면 나 진짜 대물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변 사람들은 쉐딩이 돼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쉐딩 되면 남들이 다 알아보고 나 사회생활 못할 것 같아서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만 아는 정도로만 빠지고 남들이 봤을 때는 뭐가 변한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정도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쉐딩이 왜 생기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미녹시딜을 먹으면 아까 제가 고혈압 약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시킨단 말이에요. 혈관이 이렇게 넓어지면 거기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혈류 안에는 영양소라던가 이제 산소들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모낭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게 되면 모낭으로 공급되는 뭐 영양분이라던가 산소 공급이 많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이 주변 환경이 변하니까 모낭이 갑작스럽게 휴지기로 빠져요. 왜냐면 뭔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만큼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막 영양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털갈이 시기를 겪으면서 왕창 빠졌다가 다시 성장기로 돌입하면서 오히려 더 굵고 건강한 모발들이 자라 올라오는 거죠.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미녹시딜에 의한 쉐딩은 정도가 심하지 않아가지고 남들은 모르고 그냥 나만 조금 빠지네 약간 이런 정도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유전에 의한 탈모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탈모약을 복용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탈모약 없이 탈모 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에요. 탈모약은 약간 기본이라고 치고 탈모약을 먹는다고 얇은 모발이 굵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 얇은 모발을 굵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특효약이
우리 단돈 한 달에 2만 원짜리 이 미녹시딜만 있다면 이제 모발을 쉽게 굵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또 예를 드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남성의 탈모는 결국에는 호르몬과 혈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피나스테리드랑 미녹시딜만 바르면 되는데, 이게 만화로 치면 혹시 드래곤볼 아세요? 네, 저 초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는데 약간 이게 그런 거예요. 손오공과 라이벌 누구 있어요? 베지터요. 베지터요. 딱 그 관계예요. 하지만 베지터는 M자 탈모를 극복을 못했지만 어쨌든 손오공과 베지터급이다 얘네가. 그래서 이 둘이 퓨전하면 정말 최강이잖아요. 우린 퓨전하면 탈모 극복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문제는 한동안 이렇게 비유 못해가지고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웠어요.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손오공 베지터의 조합을 한다면 한 3개월 정도가 된다면 이제 빠지는 모발이 점차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를 지속할 수 있다면 모발의 굵기라던가 밀도들이 막 서서히 막 증가할 거예요. 이게 없던 머리카락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요, 막 한없이 위축돼 있던 애들이 막 이제 굵어지면서 자라 올라오다 보니까 오 뭐야 머리 수가 많아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꾸역꾸역 해가지고 1년이 됐다. 그럼 그때는 뭐 사진을 찍던 뭐 옆집 사람이 보던 뭐 갑자기 부모님이 보던 너 왜 이렇게 됐어? 야 너 대박인데? 약간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제 사진, 이 전후 머리카락 사진 보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런 루틴들을 꾸준히 지켜가지고 몇 년 이상 하니까 이렇게 머리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물론 뭐 저는 프로 탈모인이고 탈모의 진심인 모발이식 병원의 원장이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실제 가장 근본, 이제 근간이 되는 거는 손오공 베지터 조합이라는 거죠. 자, 이제 모발을 굵게 하기 위한 미녹시딜의 중요성도 이제 알아봤지만 이거와 더불어 함께하면 좋을 생활 루틴을 말씀을 드릴게요. 단백질 섭취입니다. 우리 모발의 80%는 단백질, 케라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모낭에 이제 성장기 애들이 얼만큼의 영양분을 쓰는지를 봤더니 하루에 킬로그램당 0.8g 정도의 이제 이 연료를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당연히 고단백 식단을 할 경우에는 모낭이 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니, 저 어릴 때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사진 보면 그때도 좀 모발이 좀 가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안도 다 이제 탈모 유전력이 있는 집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뭘 먹인 줄 아세요? 김을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 김밥에 김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조그만 김은 아니고 좀 큰 김 한 장이 6g의 이제 단백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도 김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 이제 달걀, 두부, 이제 살코기, 약간 이런 거에는 또 당연히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좀 평상시에 좀 꾸준히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것보다 김을 좀 유독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다른 거는 막 조리해야 되고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만 김은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그냥 밥이랑 그냥 싸 먹으면 되니까 너무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 하나씩 좀 준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 어릴 적 얘기들 같이 해드리면서 이제 김을 좀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단백질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단백질 보충제 그럼 엄청 먹으면 더 좋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단백질 보충을 하게 되면 LDL이라던가 안드로겐이 과도하게 이제 증가할 수 있어가지고 무작정 벌크업 식당은 또 이제 약간 피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환절기에 얇아진 머리카락이 다시 굵어지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돈 2만 원이면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5대 탈모의 원인들을 제 게임에 비유를 했었잖아요. 게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면 공략집을 봐야 되잖아요. 그걸 왜 볼까요? 적이 누군지 알아야 게임도 쉬워지듯이 탈모의 원인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떤 탈모인지도 알고 헛돈 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얇아졌다? 미녹시딜만큼은 꼭 좀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시면서 기억을 거듭해서 체화가 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런 얇아진 머리카락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모발 만렙 한번 찍어보시죠. 이상 이건민의 풍성한 이야기였습니다. 풍성.